사랑했던 그 사람을 말없이 돌려내고 원점으로 울었으니 이 마음 그대 여자란 그 말 때문에 내 몸을 비면는 채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고령운전자의 시야각 자체가 이제 연세로 인해서 시야각이 많이 좁아지셨어요. 정상적으로 젊은 사람들 평상시 운전할 때는 한 120도 정도 나온대요, 시야각이. 그런데 어르신들은 이제 한 60도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력 자체도 많이 떨어지셨기 때문에 눈이 침침하고 시력이 안 좋아지신 어르신들도 많으시죠. 자, 거기에다가 이제 반응 시간도 느려지셨어요. 이 그래프는 이제 연령별 반응 시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한국안전학회지에 실린 고령운전자 인지 반응 시간에 대한 연구 논문에 실려 있는 그래프입니다. 자, 이 실험을 어디서 했냐면 바로 고령운전자 교육장에서 했어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연령대별로 운전능력 자가진단이라는 프로그램을 어르신들,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 교육받으실 때 그때 저희가 PC를 통해서 검사를 하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다 연령대별로 지켜봤더니 일단 반응 시간이 문제가 딱 주어졌을 때 각가지 체크하는 그 반응 시간이 20대부터 40대까지는 1.2초 거의 동일했어요. 40대까지는. 근데 이제 50대부터 점점 반응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자 보시면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선생님들 반응 시간 보면 이렇게 쭉 올려보면은 반응 시간이 3초,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80대, 90대 가까이질수록 4초까지도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야각도 좁아지고 반응 시간도 길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앞서 보여드렸듯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어르신 운전자 특성을 좀 살펴봤더니 일단 기본적으로 시력이 떨어졌어요. 기본적인 정지 시력도 떨어졌지만 운전을 할 때는 우리가 움직이는 물체를 보기 때문에 동체 시력이 중요하거든요. 동체 시력, 야간 시력 다 떨어지셨고, 그리고 빛에 대한 회복 능력도 저하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골도로, 농촌도로 가면은 얼마나 깜깜해요. 암흑천지잖아요. 가로등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맞은편에서 누군가가 차 한 대가 사냥등 비추고 지나갔어요. 그때 순간적으로 눈앞이 안 보이죠. 그 시간이 젊은 사람들은 시력을 회복하는데 한 1초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이게 2초, 3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몇 초 동안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운전하다 보니
중앙선을 넘어서 정면 충돌하기도 하고 오른쪽 차로로 이탈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지력, 주의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복잡한 도로 가시면은 숨을 렵게 적응을 못하세요. 합류지점이라든지 갑자기 급변하는 교통 상황에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하시는 거죠. 그리고 거리감각, 속도 추정 능력이 떨어지시고 부정확해지시고 그리고 반응 시간이 길어집니다. 자,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위험한 물체를 보고 타는 시간이 있어요. 일단은 그 위험물을 보면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밟기까지 한 어느 정도 시간은 이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공주 시간, 공주 거리라고 하는데 그 시간이 젊은 사람들은 하고 1초면 끝나요. 근데 어르신들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초, 3초가 걸립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로 바로 옮기기까지도 젊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옮기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이 이제 반응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브레이크까지 바로 옮기는 시간도 지연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시간도 늘어나고 브레이크를 밟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똑같은 속도, 똑같은 거리, 똑같은 장애물 같은 조건에서 젊은 사람들은 발빠르게 정지할 수 있는 반면 어르신들은 정지하지 못하고 충돌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위험한 순간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를 유발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는 이제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갑자기 차 한 대가 역주행해서 지나가고 있어요. 다행히 경찰차의 도움으로 잘 이제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빠져나가긴 하셨습니다만 이 어르신 운전자는 무려 7km 정도를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해서 통과하셨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던 사고입니다만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한 사고였죠. 자, 그리고 이 사고는 지난 3월에 전북 순창에서 발생했던 사고인데요. 그날 조합장 투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르신이 이렇게 서서 투표하시라고 기다리고 계셨는데 한쪽에서 화물차, 70대 어르신이 운전하는 화물차 한 대가 나와서 어르신들을 충격하는 사고를 유발하셨고요. 그때 왜 이런 사고를 유발하셨냐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엑셀을 잘못 밟으시면서 이런 사고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날 4명의 어르신께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16명의 어르신이 크게 다치시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 사고는 보시면 여기서 한 그 대형마트의 주차장 5층에서 갑자기 택시 한 대가 추락했어요. 네, 이렇게 추락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사고로 인해서 택시 운전기사, 역시 70대 운전자셨는데 운전기사분은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차가 이제 아래로 추락하면서 그 주변에 있던 차량까지도 이제 덮쳤기 때문에 10명 정도가 부상자가 발생했던 그런 사고입니다. 이 사고들의 공통점은 모두 어르신 운전자, 70대의 어르신 운전자 사고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제 어르신들께서는 인지능력, 신체능력의 저하로 인해서 교통사고도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능력의 저하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신체적인 특징을 갖고 계시거든요. 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유형을 좀 살펴봤더니 차로 변경 중에 측면 충돌하는 사고가 좀 많았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속도 감각, 거리 추정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차로 변경을 하려면 신속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잘 이제 어르신들을 운전할 때 조심스럽게 운전하시다 보니까 또 저속 주행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차로 변경하다가 측면 충돌하는 사고가 많았고 그리고 좌회전하고 나서 원래 본인 차로로 잘 찾아 들어가셔야 되는데 반대 방향 차로로 잘못 들어가시면서 정면 충돌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신호 위반. 젊은 사람들은 이제 작정하고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어서 조급증 때문에 작정하고 신호 위반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제 어르신들은 그런 유형은 아니에요. 어르신들은 신호를 보긴 봤는데 변환 신호를 미처 빠르게 인지하지 못하고 아까 보셨던 그 신호 그대로 믿고 통행하시다가 신호 위반 사고를 유발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교차로는 사실 도로가 십자형태로 만나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곳이죠.
각 방향의 차들이 다 통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것도 많고 정말 조심해서 지나야 되는 곳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복잡한 곳에서 순발력 있게 대처하지를 못하시다 보니까 교차로 통행번호 위반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보셨던 사고 사례처럼 페달을 착각해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엑셀을 잘못 밟아서 페달 착각 사고를 유발하시는 경우도 사실 요즘에 잘 뉴스 살펴보시면 몇 달에 한 번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어르신 운전자들 신체적으로, 인지적으로 여러 가지 능력들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가장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운전의 횟수와 시간을 좀 줄이시는 거. 필수적인 데 빼고는 이제 줄이시는 게 사실 가장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근데 이제 운전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주행 전에 특히 초행길 가실 때는 경로 미리 파악하시면 좋습니다. 선생님들 요즘에 다 차 안에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런 내비게이션을 휴대폰으로도 요즘에 다 스마트폰도 쓰시잖아요. 스마트폰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자녀분 만나실 때 내 스마트폰에 내비게이션 하나만 깔아달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자녀분께서 내비게이션 깔아주시면 거기서 이제 차량용 내비게이션 쓰시듯이 검색창에 목적지 검색하시는 거예요. 검색하시면 지도를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하면은 넓혀지기도 하고 지도가 확대되기도 하고 이렇게 꼬집듯이 잡아 당기면 또 축소되기도 하고 이렇게 선생님들 진출입로 같은데 미리미리 잘 파악을 하시고 운전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그리고 선생님들 시력 자체가 떨어지셨기 때문에 야간 운전은 절대적으로 자제하셔야 됩니다. 야간 운전은 젊은 사람도 시야가 많이 좁아지기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어르신들은 시력 자체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겠죠. 야간 운전 자제하시고 그리고 장거리 장시간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 이제 체력이 많이 떨어지셨기 때문에 갑자기 운전하시다가 눈꺼풀이 감기거나 잠이 확 쏟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정말 큰일 나죠. 저희 교육생 중에 어떤 어르신 한 분이 고속도로 운전하시다가 졸음운전해서 큰일 날 뻔했다고 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제 선생님들 체력 때문에 장시간 장거리 운전은 자제하십시오. 버스나 기차 같은 대중교통 이용해서 이동하시고 그 다음에 감기 같은 건강 이상 시에는 운전 절대적으로 자제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몸이 좀 아프시면 더 당연히 체력이 더 떨어지잖아요. 감기, 특히 눈꺼풀 얼마나 무거워요. 감기 걸리면 몸도 무겁고 그리고 감기약에는 대표적으로 특히 콧물 감기약에는 항히스타민제라고 진정 반응을 일으키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감기약 드신 상태에서는 절대적으로 좀 자제하셔야 됩니다. 감기 걸리신 상태도 마찬가지로 체력 떨어지시니까. 자, 그리고 선생님들 이제 청력도 좀 안 좋아지시다 보니까 주행 중에 라디오 소리 엄청 크게 하고 다니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시력뿐만 아니라 청력 또한 교통정보를 받아들이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라디오 소리는 적당히 좀 작은 듯하게 줄이시고 바깥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운전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안개가 짙게 끼어있는 구간 같은 경우는 창문을 살짝 내리고 귀로도 좀 교통정보를 수집하시면 좀 더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여드렸고 정리해드릴게요.